그냥 아이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반응은 그냥 이 아이예요. 반응의 총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반응들 중에서 어떤 건 내가 수용하고 어떤 건 거부해? 거절해? 그럼 A 입장에서는 뭐지? 그것도 난데? 내가 지금 거부당한 건가? 그런 생각 들 수 있거든요. 이 아이의 반응들을 일단은 인정해 주는 것, 그 인정의 표현으로서 공감을 해주는 거죠. 아이와의 관계에서는 그냥 아이랑 푸셔야 돼요. 어떡하지? 이랬나 저랬나 이거 해줘야 되는데 그건 또 과잉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슬기로운 초등생활 인터뷰 코너에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친구 관계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도움이 되어주고 싶은 부모님들을 위해 좋은 책을 집필해 주신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도 궁금하고 네. 책이 더 궁금하고,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도 상처받지 않고 친구도 상처받지 않는 말하기 연습이라는 책을 쓴 강승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까지 써오셨던 네. 거나 네. 아니면 혹시 뭐 하셨던 일들 중에 이 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어요. 네. 제가 원래 이제 말하기나 글쓰기, 네. 아이들 언어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가르치고 있기도 하고 관련 책들을 많이 쓰기도 했는데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책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많이 아시죠? 이 책 장안의 화제입니다. 저도 정말 궁금했던 책이고 펼쳐보니까 왜 화제인지 알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나 이제 가장 놀랐던 것은 초등 아이들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 자체를 그 아이들의 입말로 딱 표현을, 목차를 쫙 해주셨더라고요. 대표적인 것만 소개를 해드리면 내 마음과 다른 말이 튀어나와요. 어른도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네. 또 말로 해도 되는데 화가 나요. 또 이런 친구 있죠. 입을 열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럴 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아이들이 실제 겪었을 어려움들을 이렇게 목차에 담아주셨고, 목차를 보면서는 이분이 아이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생활하시는 분일 것 같다. 네. 그리고 아이들의 속마음을 자주 듣는 분, 혹은 일기장을 이렇게 열어보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만큼 굉장히 주제를 잘 뽑아주셨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러한 생활 밀착형 사연들, 고민들은 어디에서 도대체 이 소재를 찾으신 거예요? 일단은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 독서 교육을 20년 넘게 하고 있어요. 혹시 초등학생들인가요? 네, 초등학생도 네. 있고 뭐 중학생, 고등학생도 있는데 독서 교육이든 아니면 다른 일반 교육이든지 간에 교육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아이가 이렇게 자기를 은폐하지 않고 공부하게 하는 것, 학습하게 하는 것, 이걸 네.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부라는 것은 지식을 주입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부하는 상황에서 솔직한 모습을 선생님께 보여줘야 선생님도 얘를 좀 더 진실하게 교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 사이에 어떤 고민이나 문제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자신들을 열어주니까 저는 이제 그걸 이렇게 들여다본 거죠.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그때그때 지시하거나 간섭했으면 얘네들이 근사하게 포장하거나 아니에요 이러면서 주춤 뒤로 뺐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래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 마음이 아프지? 라고 얘기했더니 술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이 뭐 10년 지나고 뭐 15년 지나고 그러니까 비슷한 사례들이 좀 발견이 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생 아이들은 이런 식의 고민들을 사실은 가지고 있구나. 근데 누구에게도 쉽게 이렇게 보여주지는 잘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책에서 풀어보면 좋겠다 해서 썼습니다. 결국 책을 통해 아이와 마음을 나누는 그런 소통, 관계를 맺어가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 아이들도 자리 봐가며 발을 뻗잖아요.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네. 솔직하게 마음을 열잖아요. 네. 아마 선생님이 그런 존재가 되어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들으면서 든 생각이, 정작 아이들은 네. 내 부모님께는 이렇게까지 솔직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관찰을 해보니까 네. 부모님과 아이와의 관계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들여다봤거든요. 아이들은 보니까 신호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신호들을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지만 왜 저래 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네. 이제 꽤 있는 거예요. 근데 네. 그것도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일상을 살아야 되니까 아이의 그런 어떤 변화들에 일일이 다 반응을 해주는 게 맞아요. 사실 좀 고달프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약간 거부 내지는 거절, 어떤 차단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냥 제가 이 책의 그냥 독자인 어린이다 생각하고 이 책을 읽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확 좋았거든요. 마음 체크 네. 아시죠? 솔루션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네. 내가 네. 어떤 마음인지를 나 스스로 네. 점검해 볼 그 단계가 하나 필요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실수했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일까? 첫 번째, 실수하거나 잘못한 게 부끄러워서 숨고 싶었다. 두 번째, 주변 사람들 때문이라고 탓하고 싶었다. 세 번째, 자존심이 무척 상해서 잘못을 인정하기 싫다. 세 개 다 체크해도 되죠? 코너를 만드셨을 때는 의도하신 바가 있잖아요. 네. 아이들이 어떤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건지요. 일단은 말이라는 건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숨긴 채로 억지로 말을 하면 말이 좀 헛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식이 힘이라 하잖아요. 네.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도 자기 자신에 대한 힘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우리 아이들한테 해줬어요. 네. 왜 네가 네 마음을 알아야 하냐 하면 네가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막 그 말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 그거구나. 그러니까 네 마음을 숨길 필요 없어. 너가 되게 부끄러운 마음이라 하더라도 아, 내 마음이 이랬네? 라고 알면 그건 힘이야. 그러면 다른 친구 만났을 때 당당할 수 있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어린이들도 네. 함께 이제 경험해 보라고 그 네. 부분을 넣었습니다. 나를 아는 것도 네. 지식의 일종이다. 그리고 그게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체크 부분이 되게 절절하게 와닿았나 봐요, 저한테. 학년 초 단골 질문, 단골 고민은 항상 새학년 교실에서 아이가 친구들 간에 힘들어해요. 친구를 못 사귀어요. 네. 혹은 뭐 벌써 따돌림을 당했어요. 외로워해요. 이런 고민들 때문에 저희 채널 어머님들도 지금 아마 끙끙 앓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 아이를 도울 수 있는 첫 단계가 네. 공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공감이 쉽지 않아요. 네. 그게 왜 안 쉬우냐면 내가 경험한 적이 있으면 아, 맞아. 나도 그런 적 있어. 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반응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에? 그랬다고? 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어머님들도 이 아이가 겪는 어려움을 내가 학창 시절에 겪은 적이 있으면 아, 그래. 나도 그랬어. 네.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야, 엄마는 그거 아무렇지도 않아. 뭘 그걸 그렇게 너는 심각하게 받아들여. 맞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원래 공감을 잘 하시는 분들은 뭐 공감을 해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아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하면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랬어 이렇게만 해주셔도 돼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이럴 때는 무표정은 조금 안 돼요. 아이들에게 공감을 해줘야 되는 이유는 그냥 아이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반응은 그냥 이 아이예요. 반응의 총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반응들 중에서 어떤 건 내가 수용하고 어떤 건 거부해? 거절해? 아니라고 말해? 그럼 애 입장에서는 뭐지? 그것도 난데? 내가 지금 거부당한 건가? 그런 생각 들 수 있거든요. 양육자 입장에서 분별이 되긴 하겠지만 네. 그렇지만 이 아이의 반응들은 일단은 인정해 주는 것, 그 인정의 표현으로서 공감을 해주는 거죠. 저는 사춘기 아들 둘을 키워요. 너무 힘드시겠는데요?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반면 남편은 이해되는 부분이 저보다는 많죠. 아. 본인이 겪어온 네, 과정이잖아요. 네. 왜 이것에 관심을 갖고 왜 이렇게 말하고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진짜 모르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네. 선생님은 너무 지금 좋은 어떤 상황에 놓이신 거예요. 뭐요? 모르는 거를 네. 접한 상황.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다는 건 알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당연히 공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네. 근데 솔직해야 되니까 하지만 엄마는 여중여고 나오고 그래서 100% 이해는 잘 안 돼.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그리고 그렇지만 또 엄마 입장에서는 이런 면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편하게 얘기를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제가 100%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 티내도 될까요? 네,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더 솔직하게. 네, 솔직하고 차라리. 그러면 얘가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많이 그 아이에 대해서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저는 친구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고민을 해봤는데 이상적인 관계 같더라고요. 친구 되는 게. 네. 넌 그거냐? 난 이거다. 네.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해를 하려는 노력 중에 자기 자신을 또 알게 되고 네. 함께 성장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교육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그 조언을 드리는 거죠. 아이들이 힘든지 혹은 무난히 잘 지내는지는 아이들을 관찰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과의 경험이 없고 이 아이가 내가 기르는 유일한 아이인 경우에는 네, 아이가 신호를 줬는데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있어요. 네. 그런 어머님들이 저한테 어떻게 아냐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숙제 같은 걸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얘 입장에서는 친구랑 이렇게 사이가 나쁜데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크게 가지고 있는 욕구가 또래들 사이에서 인정이거든요. 정말 크더라고요. 네,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도 나의 어떤 목표가 있으면 얘를 약간 밀어두고 이성이 목표를 있잖아요. 목표를 향해서 뭔가를 할 수 있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 입장에서는 야, 니네 목표가 공부지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라고 하는데 얘네는 아니에요. 아이들은 아직. 그래서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확실히 얘가 하고 있는 또 해야 되는 일들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한숨을 쉬거나 침울해지거나 아니면 뭐 숙제 같은 거를 미루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확인받으려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내가 이래 저래 뭐 이런 식의 질문들. 그럼 왜 쓸데없이 그런 거 왜 물어가 아니라 아 뭐가 있다 얘 관계 문제가 있구나. 거기서 이제 조금 캐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친구들 간에 인정을 못 받으니까 네. 집에서라도 그걸 인정받고 확인받고 싶은 그런 심리인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인정이라는 게 애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거든요. 이거 예뻐. 이거 진짜 예쁘지 않아? 그러면 아니, 난 안 예쁜데. 이런 거예요. 별거 아닌 건데 얘네는 그거가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큰 사건이죠, 애들 입장에서는. 네. 아이들을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맞아요, 선생님. 네, 아이는 그냥 아이의 딱 그 눈높이와 수준이 있잖아요. 네. 저희 채널에는 특히 정말로 아이들을 알아가고 살피고 신호를 감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아이가 잠깐만 표정이 어두워도 엄마가 막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냥 쟤 분명히 뭔 일 있어. 네. 막 이렇게. 이럴 때는 어떻게 또 마음을 다스려야 될까요? 너무 이제 마음을 혼자 다스리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한숨 아이와의 관계에서는 그냥 아이랑 푸셔야 돼요. 숨기지 마시고 사실 네가 좀 오늘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엄마 마음이 조금 불편한데 무슨 일 있었어? 라고 그냥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도 사실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자기가 감정 정리해서 집에 와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이도 그냥 엄마의 관계에서 얘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엄마가 얘기를 해줘야 얘도 하지. 그렇지 않고 계속 얘 눈치만 보면서 네. 아, 어떡하지? 이랬나 저랬나 이거 네. 해줘야 되는데 그건 또 과잉이세요. 우리가 아이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아이의 기질 자체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큰아들 중학생인데요. 학교 갔다가 왔어요. 네. 간식을 줬어요. 네. 표정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또 혼자 소설을 썼죠. 네. 뭔 일 있다. 간식을 이렇게 먹는 아이를 앞에 두고 살살 이렇게 좀 이야기를 끌어내 봤어요. 네. 근데 또 대답도 잘 안 해요. 그랬는데 얘가 한참 먹다 말고 결심한 듯이 한마디를 딱 하더라고요. NBA 연봉 순위가 바뀌었다고. 자기 좋아하는 선수가 뭐 떨어진 거예요? 네. 아.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 얘는 그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그걸 골똘히 생각하느라고 왜 순위가 바뀌었지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떤 네. 식으로 반응을 하셨어요? 아 그래? 왜 바뀌었어? 잘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책은요,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먼저 읽고 부모님도 읽으시고 같이 연습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제 우리 부모님들 아마 또 열심히 연습을 시작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런 부모님들께 아이들의 친구 관계, 네. 또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마지막으로 꼭 이 말씀은 당부하고 싶습니다. 네. 하는 거 있을까요, 작가님? 제 책을 가운데 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 책은 사실은 방법을 넣은 책이긴 하지만 이제 어머님들이 이 책을 하나의 방향성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러니까 예쁜 말을 쓰는 어떤 방법들, 기술들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상황마다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방향성은 어쨌거나 예쁜 말, 좀 다정한 말, 따뜻한 말들을 쓰는 거니까 1차적으로 부모와 자식이 먼저 좋은 그런 다정하고 따뜻한 관계를 맺으면 그 다음은 다른 친구들, 또 주변의 다른 사람들하고도 맺을 수 있으니까 그 방향성에서 같이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1차적인 관계는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 친구 관계가 뻗어나가는 거잖아요. 네. 교실에서 봤을 때도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친구들과 편안하고 부드럽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아이들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편안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또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저 응원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아이들과 함께 말하기 연습 그리고 또 관계 맺는 연습 해보는데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작가님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